외식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의 졸리비에다가 4,700억에 팔렸습니다. 이전에 메가커피는 1,400억 원에, 그 앞에는 맘스터치가 1,700억 원에 사모펀드에 팔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만들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고서 회사를 팔 수 있을 정도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있는 업종이 외식인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외식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외식, 내식으로 나누는데요. 내식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는 것이 내식이고, 외식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이나 배달은 내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와서 먹는다는 것을 내외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소풍 때 김밥이나 도시락 싸가는 것은 내식을 밖에 나서 먹는 데서 외내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밥을 내가 만드느냐 타인이 만든 음식을 먹느냐가 내식과 외식으로 나누는데, 외식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서 놓은 음식을 자기들이 사 먹는 것,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외식에는 최근에는 배달과 포장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을 선택을 하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식당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그럼 메뉴, 가격, 서비스 상태, 인테리어, 그다음에 인스타나 블로그 등에서 추천, 그리고 주방장이 누구고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식당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접근하기 편리하느냐, 잘 보이는 식당이냐, 광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또는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식당을 선택하는 데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메뉴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요. 어제 뭐 먹었지? 어제 점심 때 뭐 먹었지? 어제 저녁 때 뭐 먹었지? 아니면 아침에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점심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싶은 것이 뭐냐? 국물이 먹고 싶으냐? 아니면은 햄버거가 먹고 싶으냐? 등을 받기도 하고,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추천합니다. 옆에 동료들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제 어디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서너 명이 같이 갈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내는 걸 따라갑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뉴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식당에서 가면은 메뉴판에는 우리가 제일 팔고 싶은 것은 메뉴판에 맨 위에다 얹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메뉴와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은 과연 잘 선택이 되느냐, 잘 못 선택이 되지 않느냐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선택하는 이유는 동일한 맛을 보장해주고 가격도 똑같아.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면 평균 이상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도 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또 많기도 합니다. 첫째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좀 깊은 맛이 없다.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미료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다. 그다음 서비스 수준이 평균보다 높지를 않다. 그다음 재미가 없다 등의 이유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할 때 식당의 성공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서비스, 그 다음에 청결. 이걸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를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밸류인 가치가 같이 묶어집니다. 이것이 잘 되면 식당이 성공하기도 한다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상권이 어디냐, 그 다음에 입지가 어디냐. 상권과 입지는 약간 다른데, 입지는 매장이 앉아있는 자리를 입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지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쁘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사지에 이렇게 비탈지에 식당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걸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이런 자리 입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상권과 입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식당이 성공하려면 회전율이 좋아야 됩니다. 회전율이 좋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제조업에서 마케팅 믹스 그런 포피 그러는데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중요시하는데 우리 외식업은 아울러서 3P가 더 들어갑니다.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를 3P가 더 들어가서 외식업의 마케팅 미션은 7P를 이야기합니다. 이 7P를 다음에 계속 강의하는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의 현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한 약 10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현재 상황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날, 삼계탕 집에 가면 엄청나게 붐비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날의 횟집은 파리가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는 첫째는 밥 한 그릇 먹는데 4만 원, 5만 원 들어가는 장어 덮밥도 있을 것이고 4천 원짜리 칼국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의 가장 큰 경쟁업체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편의점의 식사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약 5천 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외식업에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쟁자는 나머지 우리가 보통 간편식이라 이야기하는 HMR이 우리의 경쟁입니다. 외식업계의 경쟁인데 이 간편식은 다이어트 간편식으로까지 발달되어 있고요. 또한 아울러 최근에는 자기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식사를 먹는다고 해서 야채를 등을 찾기도 하고 곤약 등으로 만든 건강식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는 외식업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력 이슈입니다. 이 인력 이슈는 사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서빙 로봇, 그 다음에 맥도날드나 다른 곳에 가면 보통 많이 보는 키오스크, 테이블 위에서 하는 오더 시스템, 그리고 주방에서의 로봇들이 우리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현재 데코레이션까지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외식업에서는 하나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한 메뉴만, 한 품목만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장사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메뉴, 예를 들면은 교촌이 뚜레쥬르하고 같이 묶어서 교촌 뚜레 고로케를 만들었었는데 엄청나게 잘 팔렸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식당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인증샷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은 서귀포 올레 시장에 가서 보면은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에 내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식당을 가서 내가 물건을 사려면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인증샷도 우리한테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퓨전입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퓨전화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메뉴들도 각각이 퓨전화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퓨전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퀴즈에 나왔던 유타 컵밥인데요. 이 유타 컵밥이 미국 가서 장사가 잘 된다? 이것도 결국 퓨전합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퓨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식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도대체 뭐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